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이 큰일 났는데 매주 집값 하락, 전세 가격 하락이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와중에 코로나 쇼크 시대 이제 시작이다. 경제, 집값, 장기 침체 국면의 초입이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공포의 집값 폭락 시작도 안 했다? 그래요. 섬뜩한 경고를 하는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3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 기한 내용들이죠. 이런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2023년 과연 집값 바닥은 언제일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집값 바닥은 2023년 3월달에서 2024년 2월달이라는 거죠. 집값 바닥이 내년 3월부터 내후년 2월달, 3월달. 참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하고 참 기가 막힌 설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정답이 됩니다. 다 정답이다. 내년도 상반기에 혹시라도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내년도 3월달에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적중하게 된 거죠. 또한 2023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다. 이 또한 적중한 거죠. 그리고 2024년 상반기까지 더 떨어졌다. 이것 또한 적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돼도 이 또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등, 바닥이 2023년 3월로 이제 했으니까 4월달 반등하면 적중한 거다. 그리고 내후년도 2024년 2월달 이후 3월달에 또 상승 반전에도 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집값 바닥 시점이 2023년 3월달부터 2024년 2월달까지라고 한다면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후년 2월달까지 절대 틀린 말이 아닌, 어떻게 보면 막연하면서도 추상적이지만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닌 이러한 집값 바닥 시점이 나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 내년도 적중률은 100%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 상반기까지 적중률은 100%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2023년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금리 변동이 되겠죠. 그래요.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 금액이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세 금액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집값도 끌어내리고 있죠. 집값도 끌어내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 아파트를 분양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파트 분양을 안 받으니까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이 생기니까 중도금 무이자 등등 좀 싸게라도 건설회사는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니 신규 아파트가 안 팔리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금리 변동 때문에. 그래서 2023년 금리 변동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앞으로도 집값 전세 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멈추고 또다시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 되면 집값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되겠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지금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풀어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다주택자, 조세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면 집값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대폭락인데 2008년도 부동산 대폭락 분위기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42,000여 가구가 되는데요. 비교적 양호하다는 거죠. 2008년도 미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16만 가구가 넘었었죠. 그 16만 가구가 넘어간 시점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폭락, 그렇죠? 요런 시기였다면 현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42,000여 가구밖에 안 되니까 아직 부동산 대폭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또한 자가 보유율 2020년 60.6%로 2017년도에 61.1%보다 오히려 자가 보유율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부동산 대폭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일단 제가 보는 점에서는 2023년도 부동산 전망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 아파트 몇 억이 떨어지고 10억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 아파트 8억짜리, 8억짜리가 4억 되고 12억짜리가 6억, 7억에 거래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죠. 특히 이미 2022년 8월 달부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하였고요. 9월달, 10월달에는 좀 더 하락폭이 증가되고 있었고 11월달 들어서는 하락폭이 급격하게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하니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작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작이다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집값 바닥은 언제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금리 인하되는 시점이 내년도 상반기일지 내년도 중반기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국발 금리 인하되는 시점이 아마 국내 기준금리 또한 인하되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다시 인하가 된다면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금리가 인하되니까 이제 집값 바닥이지 않을까? 집값 바닥론이 이러한 시점이 되면 솔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조세 규제 완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가 되는 시점, 그러한 시점이 도래가 된다면 아마 집값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저희 생각일 뿐이잖아요. 언제 바닥일지는 아무도 몰라. 그게 내년도 3월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도 중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내후년도 상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겠지라고 쑥 들어갔는데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면 고통의 시간도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현재 부동산의 경기, 부동산의 시장 전망은 말 그대로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하락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